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에 의해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매립장 사업소, 차량 등록 사업소,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립장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사업소장 윤영철입니다. 2022 회계연도 매립장 사업소 소관 일반 회계와 기금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매립장 사업소 일반 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행 138억 5,300만 원 중 108억 6천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700만 원을 명시 2월, 1억 1,300만 원을 사고 2월, 1억 4,400만 원을 계속비 2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매립장 유지 관리 사업은 9억 9,500만 원 중 8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 2월액 3,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7,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매립장 침출수 처리 사업 개선 사업은 8억 5,300만 원 중 7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진주시 강력 쓰레기 매립장 정설 사업은 33억 8,300만 원 중 20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4억 1,400만 원을 포함한 집행 잔액 12억 8,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재활용품 소매장 운영 사업입니다. 29억 7,900만 원 중 26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 2월에 3억 6천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41억 7,300만 원 중 34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 2월에 5억 8,600만 원, 사고 2월에 7,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8,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1억 5,500만 원 중 1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을 계속비 2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4억 1,4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6,9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매립장 사업소 기금 결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2억 9,300만 원과 당해년도 조성액 1억 8,400만 원으로 총 4억 7,800만 원을 조성하여 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2022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5,300만 원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 사업소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이 조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묻는 명시이율과 사고이율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매립장 사업소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명시이율과 사고이율 정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명시이율은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당해년도에 그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할 때 다음 해년도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넘기는 거고, 사고 이월은 일단은 계획 수립이 다 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요건에 의해 가지고
다음 해년도에 계속비 사업을 할 경우에 그때 사고 이어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맹시가 조금 좀 비슷비슷하다 그지?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왜 이제- 승인 받는 거하고 그렇지. 예, 그 부분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서류가 또 어디 갔나? 그저 계속비란다 사고 이율비와 맹시 이율비는 보통 알기로는 이제 맹시 이율은 지출 원인 행위가 예, 일어났을 그 당해 때 연도에, 예, 당해 예. 연도에 예, 예. 못할 때 이제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갖다가 맹시율이고 예, 예. 사고이율은 이제 그와 좀 다른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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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사고이율에서 사고이율은 두 번 이율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렇죠, 그죠? 예 이상. 그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요 보면은 우리 특히 우리 이제 요 매립장에는 어쩔 수 없이 맹시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럴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계약 기간이 예, 1월 예. 달에 되어 있으니까 1월 다음 달 연도 1월 달에 예, 다음 달 1월 달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 계약 기간을 처음부터 이제 그 이는 이제 위탁 운용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단위 사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 자기 그 회계 연도에 해가지고 회계 연도에 지출 연인 행위를 그렇게 계약을 그래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12월 달을 끝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예, 10월 30일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그렇게 계속 그렇게 계약이 한 오래 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한 조절을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제가 했다니까 위탁 운영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뭐 충분히 어쩔 수 없이 그리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단위 사업에 의해서는 분명히 지출 원인 행위 일어났는데도 맹시율에 넘어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설계 원- 변경이 예, 예, 되든 원인 행위가 그렇죠. 좀 원인이 안 일어나야 될 거 이루어지니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설계 같으면 용역병이 일어나야 되겠고 예. 공사 같으면은 그 준공에 대한 아니습니까? 그죠? 예. 또 설계병이 일어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우리 그 2022년도에 그 결산 검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저 맹시율에 대해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난 우리 20일 동안에 결산 검수위원님들께서 했던 부분에 대한 거기 명확하게 거기는 아니지만도 앞으로 맹시율을 지향을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맹시율이 많다는 것은 조금 잘못 자칫 오해하게 집은 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뭔가 계획성이 없다. 그래 들릴 수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위원님 지적 하면 다시 한번 더 반면 교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그 계획 단계부터 수립이라든 시행 단계까지 예. 그런 걸 그리고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우리 적극 이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매립 입장에서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다른 사업에 보면은 맹시율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올려요. 문제냐? 2회 추경, 4회 추경. 당연히 오면은 그게 추경 때 올라오면 맹시율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그럼 우리 진주시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추경을 많이 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과연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 사회 추경 올라올 때는 꼭 그래 하지 말고 본 예산에 편성을 시키든지 본 예산에 편성을 시키면 불과 2달만 있으면 본 예산이 편성이 될 텐데 이걸 왜 사회 추경을 올라오지? 예를 든다면 제가 그런 작년에 의문점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요 지금 결산 첨부 서류에 보면은 맹시율에 대해서 2월 4일을 쭉 해낸다 보면 거의 다 보면 1회 추경 편성, 2회 추경 편성, 3회 추경 편성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을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3회 추경 편성 올라오면은 공기가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지평부에서 그 공직자분들께 노력을 하시지만은도 조금 계획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자, 이 이야기를 꼭 자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그 매립장 사업소는 항상 고시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 질의는 여기입니다. 예, 자 서정현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지금 이게 금방 우리 강진철 위원장님께서 이 초선치고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말씀하신 게 틀이 맞거든요. 당에 뭐 어떻고 이게 맞는데 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고 테크니컬하게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틀에 얽매이 가지고 여기에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일이 지연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테크니컬하게 대응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어떤 뭐 영혼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 확보할 것도 빨리빨리 해버리고 내년 할 것도 당초 예산 할 걸 갖다 땡겨서 할 걸 하고 물론 추경의 요건에 우리가 뭐 합당해야 되겠죠. 그죠? 추경 요건에 맞춰서 한다면 빨리빨리 하고 만약 공개가 부족한 건 당연하니까 공개 부족한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의회에다가 뭐 어떻게 보고를 하든지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추경일은 어차피 맹신을 할 겁니다라고 어떤 보고를 해주고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공직 어떤 우리 행정 일을 보면 너무 틀에 얼베이 가지고 현실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거든. 현실과 괴리돼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거를 따라야 될 것인지 약간 숙제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이 약간의 어떤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에 얽매이 가지고 일이 뭐 지연되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어떤 할 걸 안 하거나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신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영국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 그 질의에 좀 더 붙여서 제가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거기 보면은 3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운영에 보면은 41억 예산 중에 34억 쓰고 지금 6억 6천 이렇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동일 사업에 명시효일과 사고효일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예, 그런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12월하고 이제 내년 1월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아, 우리가. 아까 예, 답변드렸던 그렇게 그런 보니까 그게 내용이네요. 이제 명시를 할 수밖에 명시고,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시설주다 보니까 뭐 시설이라든지 수선비 이런 거 수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발생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월하는 게 좀 발생합니다. 그 명시효일 부분하고 사후효일 부분에 어떠한 그 지출된 원인에 대한 그 다른 항목은 없습니까? 명시월은 내가 그 우리 12월 달하고 예, 1월 달 12월 계약분 결산, 넘어가고 기간이고. 나머지 이제 그 우리가 전기료라는 이제 수선비 예. 이런 부분 이제 사고일로 좀 넘어가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교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소장님, 여기 346페이지 보면은 6번째 보면은 진주권 강력 쓰레기 매립장 증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요 보조금이 지금 4억 정도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이 됐다 그죠? 예, 4억 1천만 원. 예, 4억 1천만 원. 예. 요거는 주로 뭐 항목이 시설비입니까? 예, 그 도공사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 뭐가 깡급 자재 막 이런 게 시설비 쪽으로. 시설비 감리비, 예. 시설 부대비, 예. 뭐 세 개 항목이 지금 뭔게 반납이 됐는데 요 뭐 사유라든지 내용 예, 그 2019년도부터 이제 그 2022년 말까지 이제 4년 동안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매립장이 이제 설치되다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환경부에다가 매립장 이제 설치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설치 승인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이 매립장이 이제 매립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침투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시트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트를 처음부터 깔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랑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많은 부대 시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찢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수를 정해가지고 1차, 2차 좀 차고 나면은 그 부분을 공사를 하고 그다음 2차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이 매립이 됐다면 또 다시 이제 매립할 예상이 생기면은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가 도에 그 사용 개시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비 신청을 이제 하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한 60억 정도가 들 거라고 이제 3대 7로 그 국비 18억 그다음에 48억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일상감사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쭉 보니까 한 57억으로 깎이고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계약 심사를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하니까는 47억 5천만 원으로 이제 그 계약 심사가
많이 떨어졌지.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또 설계 변경하고 그럼 정산을 해보니까 한 47억 정도 들고 진짜 실제로 우리가 국비 신청에 대해서는 한 12억 정도 개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3대 7이니까 국비 반납이 12억 중에서 4억을 지금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국비는 내려왔는데 예, 쉽게 말해 다 집행 못 하고 예, 맞습니다. 결국 반납했다는 예, 이야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좀 전에 뭐 그 원인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개연성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보조금 내려온 부분을 반납한다는 거는 결국 시에 좀 손해 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제로 예상한 거하고 실제 사업한 거하고 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이제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예. 앞으로 한 7, 8년 지나야 이제 다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현재 상황에서는 보조금 반납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니 요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조금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타가지고 뭐 진주 시내에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반납하는 요인들을 없애가는 게 결국은 진주시 예산을 갖다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다. 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네, 좀 유념해 주시고. 예, 이제 앞으로 그 사업이나 이런 데서 철저히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좀 전에 그 밑에 5번째 밑에 보면은 쓰레기 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 있죠, 그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다음 연도 2월에 보면은 맹시율도 있고 사고율도 있고 계속비율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있고 모든 항목에 걸쳐 갖고 예산이 골고루 다 남아 있는데 요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매립 유지 사업 관리 말입니까? 아니면은 쓰레기 매립장 공시설물 관리. 자, 346페이지 하단부에서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고. 용인감네. 용인감. 예. 보조금 만나겠어. 79억. 음식물사, 영수사. 65억. 단위 사업별로 전체적인 풀로 올리세요. 요거는 뭡니까? 공공시설물 관리 이거는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 처리시설 운영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사업.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 공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너무 2005년하고 2013년에 이제 준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악취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악취민이 심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갖다가 2019년도부터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이거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제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예, 국장님 예. 그게 답변해 우리 주십시오. 이규수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 공공시설물 관리에 전체 다 이월된 사업비가 있는 것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서는 명시월이 됐고 음식물 쓰레기장 공공 운영에는 명시와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계속 비율이고 이걸 풀로 올려서 각자 나는 게 사건 그렇게 치우에 장관하고는 나눠진 게 그렇습니다. 단위 사업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하단부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죠, 그죠? 쓰레기 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해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뭐냐면은 한 1억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1억 같으면은 잔액이 1억 정도 남았다 그러면은 금액이 좀 큰 단위에 속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선별장 운영에 1,500 남았고 선별장 운영에 지금 한 1,500 남았고 예. 음식물 쓰레기장이 한 8,900만 예. 요건 뭐 집행자에 이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밀하게 좀 뒤다봐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좀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잔액이 일반 운영비가 지금 1억 1천만 원 정도 남았죠, 그죠? 아, 1,100만 원. 아니 1,500만 원 지금 남았. 1,100만 원 남았죠. 아 1,140만 원. 예, 1,100만 원 정도 남았죠, 그죠? 근데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상 가능한 금액인데 뭐 1,000만 원 단위가 남았다는 거는 어느 부분에서 남은 겁니까, 그러면은? 연료비나 이제 뭐 수선비 이런 거 좀 남아. 예, 용역비하고 그다음 연료비하고 이런 데서 좀 남았습니다. 예. 요 쓰레기 매립장 공무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요 지금 잔액 남은 아니십니까? 예, 그 항목하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맹시유월과 그다음에 사고유월, 계속비 유월, 예, 거기에 남은 항목들 같이 추가해가지고 그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잠시만요. 이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 설명 위원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 결산 특위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 결산서로 한해서 다음 회계 연도에 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우리 요 전체 우리 매립장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체 요게 보면은 맹시 그 첨부 서류에 보면은 맹실 이월 요 미고 그 맹시서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제가 자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은 그 안에 사업명, 그 준공기간, 사업기간, 그다음에 그 금액, 그 맹실유월 내내나 사고일 이유, 그걸 아마 우리 조금 전에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된다 보고 예, 그때 네, 하면 네, 되겠습니다. 포함돼요. 유 교수님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유 교수님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그 질의했던 진주권 강력 쓰레기 매립장 증설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 한 4천만 원 정도 지금 반납을 했답니다. 그 보조금리 어디? 맞죠? 4억이야. 4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예. 4억 1천만 원이 아니고 예, 그 국비 말입니까? 예. 국비는 보조금 반납금이 예. 지금 뭐냐면 감리비 항목에 있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해가지고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 4천만 원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4,085만 8천 원 정도 요 보조금 반납이 됐죠, 그죠? 1,800만 원. 요거 말이지. 예, 감리비가 그래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 감리가 반납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음식물 처리장 그 강력세장 안에 예. 그것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이제 개선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이거 이제 소각장도 들어오고 어차피 축배하고 또 병합 발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다.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게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 계속 영체적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거 독단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다 보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한다는 거죠. 예산을 낭비한다 해가지고 이 설계를 갖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그게 소각장 들어오고 축산 배수하고 음식물 처리하고 병합하고 이런 식으로 다 종합했을 때 어느 거를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 보니까는 이제 축배하고 소각장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제 악취 부분 아니습니까? 악취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좀 약간 개선해 가지고 이제 악취 부분만 개선해 나가면 되겠다. 점차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설계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전체 설계비가. 예, 감리비가 남았는데 예. 그러면은 어떤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설계는 했습니다. 근데 그 설계를 했는데 뭐냐면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계 자체는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었지.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단위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단위별 설계가 지금 필요 없게 됐다. 그렇지, 예.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설계 과정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소각장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축산 배수하고
음식물 처리장하고 병합을 해가지고 해야만 국비가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위성은 알겠는데 예. 그 예측을 못 했습니까? 이게 뭐냐 2019년부터 이제 일어난 일이라서 예측을 좀 약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위험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후에 예. 좀 이렇게 한 항목만이 아니고 여러 항목이 복합적으로 돼 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지 못했냐 이제 이런 질의를 예,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행을 할 때 좀 뭐냐면은 적어도 이제 뭐냐면 우리 뭐 단기 그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이제 계획을 구분짓지 않습니까, 좀. 근데 요 항목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단기예요, 단기. 맞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단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 가능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는 낭비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된다. 예,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야기했죠. 이사입니다. 예, 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 등록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사업소장 김윤혁입니다. 차량농 사업소 소관 2022년 회계년도 일반 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예산 현액 8,9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지출하고 1,300만 원은 명시효를 하며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3억 4,200만 원 중 3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48페이지. 일반회계 세부 내역으로 차량농 사업소 청사 신축 예산 현액 1,300만 원은 2022년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 곤란으로 전액 명시효를 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는 예산 현액 7,6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39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차량 가태료의 공정한 부과는 예산 현액 2억 2,200만 원 중 2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 사유는 공공운영비 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차량 가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로 예산 현액 2,7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관용차량 사용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 예산 현액 4,6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출하고 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 사업소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조금 맑은물 사업소에서는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아마 조금 수치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쉬다가 한목에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맑은물 사업소 남았습니다. 맑은물 사업소에 아까 그 내용인데 어떡할 거예요? 정해놓고 그죠? 예.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환입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년 정례위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839억 2,900만 원이며 결산 총액은 792억 9,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839억 2,900만 원이고 결산 총액은 481억 1,5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정기 이월액 244억 1,200만 원과 당년도 수입액 357억 3천만 원, 단기 지출액 481억 1,500만 원, 차기 이월액 300억 2,700만 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회계연도 사고 이월액 2억 800만 원과 건설개량 이월액 34억 9,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08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7,400만 원입니다. 우리시 2022년도 추진사업으로 시설확장공사 160건, 시설개량공사 134건, 보존 및 수선공사 85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현황은 결산서 14,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22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말 급수인구는 34만 8,683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급수 전설은 56,898전으로 전년 대비 383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생산량은 5,596만 톤으로 일 평균 생산량은 15만 3천 톤이며 요금 부과율은 73%이고 톤당 평균 요금은 651원입니다. 17페이지는 사업 수익과 사업 비용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총 1,151건 총 사업비 507억 300만 원이며 단기 실적은 311억 7,500만 원이며 이 미집행액은 103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 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당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316억 600만 원과 비유동자산이 2,620억 100만 원으로서 2022년도 자산 총액은 2,93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1억 8천만 원과 비유동부채 3억 1,400만 원, 부채 총액은 4억 9,400만 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 20억 4,500만 원, 자본잉여금 2,548억 900만 원, 이익잉여금 362억 5,800만 원으로 자본 총계는 2,93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22년도 영업수익은 278억 1,900만 원, 매출 원가는 301억 300만 원, 판매 및 관리비는 30억 8,100만 원이며 영업손실은 53억 6,500만 원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48억 8,600만 원, 영업의 비용은 4억 9,1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9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와 193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792억 9,400만 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481억 1,500만 원이며 자금예산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300억 2,7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승세계 잉여금 154억 7,400만 원과 사고 이월금 2억 800만 원, 건설개량 이월금 34억 9,900만 원, 계속비 이월금 108억 4,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의 결산 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6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면석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98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 외 한 건 34억 9,900만 원. 300페이지 사고 이월액은 경상대 내동 도로 확포장 구간 내 상수관로 이설공사 외 한 건 2억 800만 원으로 사고 이월 등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9건 105억 4,400만 원이 이월되어 54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51억 4천만 원 중 10억 3,400만 원은 사업 집행 잔액이며 41억 500만 원은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예산 전용 조서입니다. 총 3건 9,4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페이지 채무 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2건 예산액
198억 5천만 원에서 익령도 이월액 10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는 계속 사업비 명세서로 결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는 미수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11억 2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미수금 7억 3,300만 원이고 관연도 미수금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미지급 금액 조서입니다. 단기 채무 확정액 481억 1,900만 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불납 결산액 조서입니다. 영업 미수금액으로 5천만 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는 수입 지출의 현금액 조서로 318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지출 예산 성질별 결산 내역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는 경영 분석 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는 총괄 원가 계산서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96만 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87만 톤입니다. 급수 수익은 266억 원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650.75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59억 3,300만 원이며 통당 생산 원가는 879.08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4.03%입니다. 요금 현실화율 감소 원인으로는 총괄 원가의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류공급 발생으로 인한 약품 재료비 증가 및 유행자산 신규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로 총괄 원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톤당 평균 요금은 1,303.7원, 평균 현실화율은 65.2%를 감안하면 이는 경상남도에서 낮은 평균 요금이며 높은 현실화율입니다. 이하 총괄 원가를 결정짓는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3페이지는 2022년 세입 세출 일개표이며 다음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는 2022년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수입 예산 결산 보고서에 맞죠? 예. 예. 거기가 추경 예산액에서 얼마입니까 이게? 12억 7,500만 약 600만 원 정도가 추경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추경을 하면서 그 자본잉여금, 그 타액의 건설 보조금, 국고 보조금이 준다 그래가지고 안 준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고 그 다음에 그 신규로 하는 부분 증가하고 이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단위를 나눠서 첫 번째가 국가 보조금 삭감입니까? 예.
삭감.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순세계 잉여금 그 조정 그 부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조정입니까? 예. 두 가지 이유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월 재원 충당금은 전년도께 넘어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고 보조금이 왜 삭감이 됐죠? 이제 이게 그 환경부에 저희들이 국고 보조를 받으면 그 국가 재정 상태에 따라서 좀 보조금이 좀 증가하고 감소가 되는데 그 감소되는 부분은 다음 연도에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연도라면은 2023년도는 예,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님 수고하십니다. 그 내가 수입 예산 결산 보고서 그 267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은 미수금 해당 나와 있죠, 그죠? 예. 그 2022년도 미수금이 11억 200만 원인데 참고로 우리 2021년도에는 미수금이 8억 5,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2억 4,400만 원 정도 미수금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그 미수금이 지금 최고 많은 데가 그 국제대학교가 지금 미수금이 그 최고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상가 부분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도 그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수금 발생 원인은 분석해 보면 그 경기 불황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경기 불황으로. 예. 그러면 뭐 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오검팀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미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대부분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행 수용가에 대해서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 재정 그 건전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좀 미수금 요 부분은 좀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해소하시는데 그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이 교수님 조금만요. 조금 전에 우리 박종규 의원님께서요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체크해 놓고 안 했는데 상가 부분은 대행 상가가 구체적으로 뭐 목욕탕입니까? 예, 목욕탕이 좀 많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행 상가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저 롯데몰 같은 게 대행 상가인데 그런 데는 체납된 게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상가 중에서도 이제 소규모 상가 정도에서 이제 체납이 되고 예. 대행 상가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런 데는 체납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목욕탕이나 이런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불황을 겪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혹시 폐업을 한 데도 있습니까? 현재 목욕탕 폐업한 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박종규 의원님께서 그 말씀 그 지적하셨던 거 그 부분은 또 우리 아까 우리 진주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그죠? 꼭 그 미수금을 좀 잘 좀 이 그 확보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진주시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예. 예, 여기 보면은 당기 순손익이 좀 증가했다 그죠? 예. 전년도 비해 가지고 그죠? 예. 이제 금액은 뭐 꾸준히 점검하는데 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점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이제 요 결산을 해보니까 이제 단기 순손익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 저희들이 이제 확장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면 그게 이제 결산을 하면 다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들 통합정수장하고 그다음에 노후상수관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한 300억, 한 6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결산서상에 좀 단기 그 비용 순손익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예년도로 대비하면 조금 많은 부분은 있습니다. 단기 순손익이 증가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뭐 작은 게 좋은 겁니까? 지금 분석해 보면 그 손익이 그 안 나는 게 딱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저희들도 뭐 현실화율이 지금 74% 되기 때문에 그 최대한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대행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 그게 완료되고 나면 예년하고 그렇게 유지 관리 비용으로 생각하면 뭐 비슷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 논리를 따지면은 손익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거는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 저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게 예. 뭐 좋다 이제 이런 예, 맞습니다. 이야기인 예. 거죠. 최대한 그 비용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면 네. 굳이 그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뭐 예상되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저희들도 그 판단해 보면 이제 그러니까 통합정수장 확장 사업하고 현대화 사업이 이제 그 국고 보조금하고 이렇게 타액의 건설 보조금이 들어오면 그 전년도 대비해면 조금 더 올라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 순손익이 예, 증가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 대행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예,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게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저 당해 연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 그렇게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봉호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거쳐서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결산서는 하수 운영가를 포함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사업 개항입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1,084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 결산 총액은 708억 3,80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367억 6,700만 원입니다. 의회 의결사항하고 행정간청 인가사항, 지건 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22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4.8%입니다. 1일 평균 하수 처리량은 12만 3천 톤으로 하수 처리율은 92.32%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2022년도 회계연도 추진한 공사 내역으로 총 629건의 총사업비 368억 7,3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입니다. 시설 확장 건설 공사 현황입니다. 6건에 146억 6,8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는
시설 개량 공사 현황으로 90건에 149억 5,7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시설 보존 및 수선 공사 현황으로 533건에 72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내용 중 한 곳 오류 부분이 있어서 수정 부분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 명세서로 지방공기업법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재무제표 상태입니다. 2022년 당 회계의 자산 총액은 5,459억 4,700만 원입니다. 부채 총액은 1,200억 2,300만 원입니다. 자산 총계는 4,259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 연도 경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로서 총 수입 253억 7,900만 원, 총 지출 582억 5천만 원, 당기 순손실 328억 7,100만 원입니다. 2021년 대비 총 수입이 34억 8,900만 원 증가, 총 지출이 24억 9,200만 원 증가, 당기 순손실이 9억 9,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로 재무제표와 관련된 자료로서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076억 500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708억 3,800만 원, 차기 이월액은 36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로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로 2022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로서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하는 금액은 건설 개량 이월액이 총 4건 13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2년도에서 23년으로 141억 7,100만 원이 이월되어 9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이 46억 2,700만 원으로 23년 6월 현재 45억 3,800만 원인 98%를 집행하고 집행 전에 8,800만 원 2%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계속비 결산 조서로서 초전동해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7건으로 21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95억 5,8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미수액과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22년 미수금 잔액은 7억 9,400만 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불납된 결손액으로 3,200만 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따라 사용료를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유형자산 명세서로서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 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 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 내역은 156페이지부터 1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수입 지출의 현재액 조서로서 기말 잔액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로서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하수 수익은 182억 4,200만 원이고 톤당 평균 요금은 432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703억 9,400만 원이고 톤당 생산원가는 1,667원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5.91%입니다. 전년 대비 0.3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2022년 세입 세출 일개표입니다.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BTL 사업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결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1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네. 16페이지 보면은 3 시설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하단에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2022년도 네네. 위에 보면은 인구가 약간 준 거 외에는 뭐 특별한 이 하수 발생량이 줄어든 원인에 대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어떻게 뭐 좀 하수 물을 좀 많이 아껴서 지금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저 노후 관로 그 개량 사업을 함으로써 맨홀이나 노후된 관로에서 이제 불명수, 지하수위 상승이나 강우 시에 불명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좀 해소됐기 때문에 그 일부 양이 감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노후관 그 사업 자체가 뭐 효과를 좀 나타낸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불명수를 잡아주는 목적, 두 번째는 이제 싱크홀이라든가 그는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 또 토양 오염 방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은 단기순 손익이 증가됐습니다, 그죠? 네네. 쉽게 말해서 이제 한 14억 적자가 났는데 나중에 요거 보전은 어떻게 합니까? 뭐 돈이 쉽게 말해서 모자라면은 어디서 채워야 될 건데. 이제 우리 하수도 특별 회계가 매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예. 지금 이제 하수도 우리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요금 현실화율이 25.91%다 보니까 뭐 전국 평균이나 도 평균 대비 한 10%뭐 내외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한 3년 정도 그 요금을 좀 올려서 현실화율이 한 40% 정도까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이겠죠, 그죠? 2022년 기준이겠죠, 그죠? 전년도 결산액하고 당연년도 결산액을 봤을 때 여기 이제 적자가 증가되고 이래 됐는데 요 뭐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요금은 매년 한 184억 정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저 환경부에 이제 국고 보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대곡 처리장 정설이라든가 정촌 강주 소규모 또 수곡 서촌 소규모 마을 처리 시설 그리고 노후 관로 그 정비 사업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국비 한 60% 내지 70%를 받고 도비 9% 10% 정도 받고 기금 10% 받고 나머지 이제 12로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관련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또 그 환경관리과에서 또 뭐 강조하고 있는 비점 오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총액제죠, 그죠? 네. 예. 총액제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진주시의 발전을 하는데 비점 오염 때문에 그 개발 행위 자체가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요걸 갖다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네.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오수관로 그 오래된 거, 네. 그 노화된 거, 네. 요거 빨리 교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냐면은 아직 증설되지 않은 그 하수관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뭐 본의원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네, 우리 그 오염 총량제하고 맞물려 있는데 사실 이제 추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 부하량 할당된 양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게 좀 부족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부서 운영과하고 또 환경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그 공감하면서 우리 수질도 좀 방류 수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 교수님이 질의를 하시는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이 교수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하수도 요금 지금 현실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대두가 돼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낮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진주가 보면 한 25.9%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 평균은 한 45.3%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 평균 해도 36.2% 정도 돼 있다. 지금 이래 돼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급 원가는 1,667.66원인데 우리가 공급 단가를 거두는 것은 432.16원이다. 약 1,235원 정도를 지금 작게 거두고 있거든요. 공급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두는 돈이 상당히 이제 작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서 말씀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국 평균치 값을 해가지고 우리 경상도 평균치 값에서 한 40% 정도를 받겠다.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죠? 네. 예.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제가 조금 전에 순간적으로 계산돼 보니까 한 25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금방요. 아마 그 25.9%에서 한 40% 정도 올리면은 아마 한 250원에서 260원 정도 사이에서 아마 인상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그 크게 그렇죠, 그죠? 이래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하수도 우리 요금을 몇 년째 동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7년으로 보고 그렇죠, 그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보고서에는 보면 거의 지금 5년짜리다 보니까 지금 18년도까지 지금 계속 지금 동일로 돼 있거든, 그죠? 네네. 예, 돼 있는데 우리 16페이지 보면 그 보고서 보면 그래 놓아 있죠, 요금에. 아무튼 만약에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한 15% 정도를 올리면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반발심은 혹시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용역을 하면서 이제 전국 통계나 우리 도 통계 또 우리 또 그 의회 보고 또 시민 그 여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432원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 이제 가정용이나 공업용 다 평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40%까지 올리면은 한 740원 정도, 한 300원, 290원 그 정도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도록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 25년, 6년, 7년, 3년 동안 나눠서 올려야 충격도 없고 점차적으로. 또 인상률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어느 선에서 맞춰줘야 이제 시민이 공감하는 그 인상 안 하고 또 우리 하수도 또 우리 특별회계 또 재정에도 또 조금 도움이 될 것인가 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이제 단기 순이익에 지금 14억이 그죠? 한 14억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손실을 메꾸려면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요금 인상 부분이 조금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충격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좀 잘 좀 그렇게 요금 효율성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계획을 짜주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5번째 보면은 혁신도시 외 상계수 하수관로 정비공사 항목 있죠. 네네. 그거 보면은 굴착 보수 공사 길이 665m, 비굴착 부분 보수 82개소 돼 있는데 굴착
보수공사와 비굴착 부분 보수 이거 구분을 뭐 저 현장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노후 하수 관로 이제 정비를 하기 전에 이제 CCTV를 통해서 관로 상태를 파악을 하고 이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제 굴착 부분은 그 오픈해서 그 간을 그 좀 교체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주로 굴착 사업이고, 비굴착은 기존 간이 어느 정도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기존 간 안에 그 갱생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간이면은 그 안에 그 FRP를 그 투입시켜서 열을 가해서 그 압착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보수하는 보수공사라는 게. 공법이 있고, 또 콘크리트도 콘크리트 박스 같은 경우 이제 노후화가 되면 콘크리트 열화라든가 이제 강도가 떨어지면 그 훼손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다시 고강도 콘크리트를 부착을 해서 이제 박스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보니까 이 사업비가 4억 7천만 원이 돼 있고 미집행이 4억 4천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90%가 넘는 금액이 건설료 계량이 2월이 돼 있는데 미집행돼 있는 이 늦어지고 있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공사를 22년 8월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22년 말까지 단기 실적으로 4억 7,200만 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억 4,300만 원 23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준공 처리되고 그 이 금액의 대부분은 지출이 되었습니다. 요건 이제 기준일이 22년 12월 30일이기에 요 미집행액이 4억 4,300만 원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준공되어서 대부분이 이제 지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게 82개소하고 다 거의 보수가 끝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사 준공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또 질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종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이제 그 우리 결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종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일종의 이게 이제 맹시율에 대한 부분을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금 상반기 집행을 많이 유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조기 집행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이 우리 결산서는 작년 결산서지만은도,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단기 공사는 당해 연도에 일찍 발주를 해서, 그리고 나서 당해 연도에 그 결산 처리해서 지출 연인 행위 일어났을 때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되도록이면은 맹시위를 좀 줄이는 게 되도록이면 낫다. 그러나 그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나 도에서 내려오는 그 특별 교부세나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 교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것은 맹시위를 할 수 있지만도 진주시위나 이런 거 갖고 맹시위를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맹시위를 줄이는 게 좋다. 이런 뜻에서 제가 첨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그 예산결산위원회에 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가서도 제가 아마 그 3일 동안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특히 2023년도에 예산을 짤 때는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그 결산 검사 의견서에 이런 식으로 맹시효를 줄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꼭 그 문구가 좀 없었으면 하는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추가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상하수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굴착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면 보통 보면은 뭐 도로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간이 있으면은 이제 도로 굴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그 도로 원상복귀를 하는 부분에 대한 뭐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지하 매설물이 이제 많다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또 뭐 이동통신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로가 이제 도로 관리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저 장제실에 그 세미골 골프장 안쪽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우리 하수관로하고 상수도관로가 그 같이 지나가게 되어서 공사 시기도 맞고 해서 같이 저 회의를 거쳐서 한 개 부수가 포장을 하는 걸로 하면서 이제 예산도 절감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저 갈로를 매선하고 나면은 보통 그 2차로면은 이제 한쪽으로 보통 묻지 않습니까? 우측이나 좌측에.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그 치마 방지를 위해서 보통 그 간을 묻으면은 폭을 한 1 내지 2m 정도 굴착을 하고 아스콘으로 임시 가포정을 해두었다가 한 달 정도 그 자연 치마를 좀 식이고 또 차량이 통행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면을 절삭을 하고 그 상부를 이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또 중앙선하고 가쪽 그 흰선을 먼저 도색 그 라인을 설치하고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상 복구를 하는 그 부분은 도로가에서 일을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사부수별로 합니다. 상수도 간이 단독으로 갈 경우는 수도가서 하고, 예. 근데 하수도 간이 단독 갈 때는 우리 가에서 하고, 예.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예처럼 도로가하고 이제 하수가 중복이 될 경우 서로 협의를 해서 뭐 절반을 나눠서 뭐 저 상부 쪽은 뭐 수도가서 하고 그 나머지는 또 뭐 도로가서 하고 까별로 조금 역할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마무리를 잘 하시겠지만 또 어떤 일부 지역에 보면은 이게 뭐 어디라고 지금 특정 지역치는 못하지만은 그 도시가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하수도 있고 그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있는 일부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14페이지 보면은 기타 자본적 지출이 127억 9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연말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하수도 공기업 특별하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일반 해결로부터 전입금을 받습니다. 예.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요 회계상에는 127억 9,2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그때 결산총회 마지막 확보되어서 그 불용 처리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잉여기금으로 우리가 예산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아, 잉여기금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불용 처리는 하되 그게 잉여기금으로 남았다. 돈이 그대로 남아 그런 있습니다. 뜻입니까?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